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21일 회오론반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례식을 공부했고, 오늘은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비례식 문제를 풀어보면서 복습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52쪽입니다. 페이지 52쪽. 생활 속 수학이죠. 1번 보겠습니다. 분갈이를 하려고 화분과 흙을 사왔습니다. 화분에 마사토 30% 넣고 배양토를 70% 넣었습니다. 화분에 넣은 마사토와 배양토의 비율을 써봅시다. 네, 마사토는 30% 넣었다고 했고 배양토는 70%를 넣었어요. 그러면 30대 70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똑같이 0을 지우면 되겠죠? 이것은 10으로 나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30대 70을 간단하게 해서 마사토가 3이라면 배양토는 7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갈이를 하는데 마사토와 배양토를 3대 7의 비율로 섞어서 분갈이를 하였습니다. 마사토가 3이라면 배양토는 7만큼 넣은 거죠.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해 보았고요. 다음 2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상점에 하루 결제 건수를 나타낸 비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팔면 이제 결제를 하게 되겠죠. 그럼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도 있고 현금으로 결제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루 동안 카드 결제건이 56건이래요. 56건은 카드. 그렇다면 현금 결제는 몇 건일까요? 현금은 몇 건이 될까? 이런 문제죠. 그럼 앞에가 현금이고 뒤에가 카드입니다. 그러면 3이 현금이고 앞에 현금이기 때문에 뒤에가 카드이므로 뒤에 카드가 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현금은 지금 비율은 3대 7인데 카드는 몇 건이라고 했죠? 56건이라고 했는데 현금은 몰라요. 이것이 3대 7의 비율이 되어야 하죠. 그러면 뒤에 카드가 56이고 7에 해당하므로 몇 배가 되었나요? 8배가 되었죠? 그러면 현금도 8배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8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곱하기 8하면 3, 8에 24가 되죠. 그래서 현금은 24건 결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53쪽입니다. 우리 집에서 밥을 지으려고 해도 비례식을 알아야 돼요. 이제 밥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비례식을 활용하는지 보겠습니다. 백미, 흰쌀이죠. 그리고 현미, 백미와 현미를 5대 2의 비로 섞어서 밥을 지으려고 합니다. 백미를 10컵 넣으면 현미는 몇 컵 넣어야 할까요? 비례식을 알아야 비례식에 맞춰서 현미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 백미가 5일 때 현미는 2라고 했어요. 백미가 5, 현미가 2죠. 5대 2의 비율로 밥을 지으려고 하는데 네, 앞에가 백미, 2가 현미입니다. 그런데 백미를 10컵, 앞에가 백미이므로 여기에 10컵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현미는 몇 컵을 넣어야 할까요? 그러면 백미가 5가 10컵이 되었어요. 몇 배 되었죠? 2배 되었죠? 그럼 현미도 2배 되어야겠네요. 현미도 2배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 4. 현미는 4컵을 넣으면 5대 2의 비율로 우리가 밥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는 4컵.
현미는 4컵을 넣는다. 다음 4번. 성민 씨는 여동생과 함께 어머니께 200만 원짜리 김치 냉장고를 사드리려고 했습니다. 사드리기로 했어요. 성민 씨와 여동생은 6대 4의 비율로 금액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성민 씨가 오빠니까 6만큼 내고 여동생은 4만큼 부담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승민 씨가 내야 할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승민 씨가 6 낼 때 여동생은 4만큼 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모두 내야 하는 거는 얼마만큼인가요? 2개 더하면 되겠죠? 두 사람이 모두 내야 하는 것은 10개입니다. 그러면 승민 씨는 전체 10개 중에 6개를 내는 거고 동생은 10개 중에 4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앞에가 성민, 뒤에가 동생이죠. 그러면 전체 금액이 200만 원이에요.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200만 원 중에서 성민 씨는 얼마만큼 내야 하죠? 전체 10개 중에서 6개만큼. 그래서 10개 중에 6개, 10분의 6이죠. 이만큼을 승민 씨가 내야 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네, 0 하나씩 분자 하나, 분모 하나 약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6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 되나요? 120만 원입니다. 승민 씨가 내야 할 금액은 12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여동생은 얼마 내야 될까요? 200만 원에서 120만 원 빼면 여동생은 80만 원 내면 되겠죠. 합하면 200만 원 되고 이 문제는 승민 씨가 내야 할 금액이므로 12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비례식을 공부를 했고 오늘은 새로운 단원 56쪽에 3단원을 들어가겠습니다. 3단원은 미디어와 수학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2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여러 가지 통계 그래프, 두 번째 비율 그래프 이런 내용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7쪽에 보시면 이 단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특정한 사회 현상이나 현황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런데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 현상이나 현황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통계라고 한다.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통계라고 한다. 여러 매체에서, 여기서 여러 매체라는 것은 뭐 TV나 신문 이런 미디어를 말하는 거죠. 여러 매체에서 통계의 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로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프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도표나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TV에서 신문에서 볼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당 후보하고 야당 후보를 뭐 몇 퍼센트 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뭐 34%다, 35%다 이렇게 해서 수치로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상 그 표가 올라가느냐, 점점 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게 TV에서 그래프로 나타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통계죠. 그래서 도표나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잘 파악해서 생활에서 활용한다면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TV에서 보여주는 그 대통령 후보들의 득표 예상 수치가 나와 있죠.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지 또 내려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도표와 그래프 등을 정확하게 읽고 우리 도표나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떤 내용인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는 학습을 통해서 통계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봅니다. 이런 통계를 안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좀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꼭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도 이런 통계를 활용한다면 우리가 어떤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어서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8쪽에 일단은 여러 가지 통계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어떤 내용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 통계 그래프의 종류를 말할 수 있다. 통계 그래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 통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그 그래프가 나타내는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 열기.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등 각종 미디어에서 우리 텔레비전, 신문 이런 것을 미디어라고 하죠. 뭐 인터넷까지 컴퓨터에 나오는 내용 이런 모든 것을 미디어라고 합니다. 이런 미디어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나타낼 때 그래프를 인용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래프가 자주 나오죠. 그래프를 이용하면 수치를 비교할 수 있고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해하기 편리하다. 비교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런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그래프를 알아봅시다. 우리 생활 속에서 접하는 그래프를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59쪽에 준비하기 학습이 나오죠. 1번 수학 여행지를 정하기 위해 학습자 20명에게 가고 싶은 여행지를 설문조사했습니다. 설문조사라는 것은 종이로 나눠주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표시를 하게 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설문조사라고 해요. 가는 설문조사를 표로 나타낸 것이고 나는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가장 많은 학습자가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느 곳인지 말해 봅시다.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가는 표로 나타내었고, 가는 표죠. 나는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 강릉을 가고 싶으신 분은 8명이고, 춘천은 3명, 인천 1명, 부산 5명, 여수 3명, 모두 합계가 20명이죠. 전체 20명에게 수학여행지로 가고 싶은 곳을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표로 나타내었고 이 표를 가지고 이것은 표죠. 도표라고도 하고 그냥 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프죠.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프. 이 그래프는 막대처럼 나타냈다고 해서 이제 막대 그래프라고 하고 그래프의 종류는 많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죠.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가로에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행지가 가로에 나타나 있고 여기서 인원은 세로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가로에는 무엇을 표시할 것인지 세로에는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걸 알고 있어야 그래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가로에 강릉, 춘천, 인천, 부산, 여수를 나타냈고 세로에는 강릉 8명이죠. 그래서 여기가 5고 6, 7, 8 그 다음에 춘천은 3이죠. 색간 3. 인천은 1,
부사는 5명, 여수는 3명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막대의 그래프로 나타내었죠. 그러면 가장 많은 학습자가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우리 막대 그래프에서 보니까 한눈에 나타나죠?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릉이 제일 많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그래프의 좋은 점입니다.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일 많이 가고 싶은 여행지는 강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강릉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제일 많이 가고 싶은 여행지는 강릉이었습니다. 다음 2번. 다음은 1시간마다 실외, 바깥이죠? 바깥의 기온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아래에 있는 것도 그래프입니다. 우리 1번에서는 막대 그래프라고 했죠? 2번에서는 그래프인데 좀 모양이 달라요. 그러면 기온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이거는 선으로 나타나 있고 선이 꺾였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꺾은선 그래프라고 합니다. 1번은 막대 그래프였고 2번은 꺾은선 그래프예요. 꺾은선 그래프는 어떤 변화량을 나타낼 때 편리합니다. 변화량을 나타낼 때 꺾은선 그래프를 이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실외 기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래프를 볼 때는 항상 가로는 무엇을 나타냈고 세로에는 무엇을 나타냈는지 알아야 되겠죠. 여기 가로에는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오전 11시, 12시, 오후 1시, 2시, 3시. 가로에는 시각을 나타냈고 세로로는 온도를 나타냈죠. 5도, 10도, 15도씨. 그러면 오전 11시에는 몇 도씨였나요? 오전 11시에는 9도씨였습니다. 9도씨. 12시에는 11도씨죠. 오후 1시에는 13도씨, 오후 2시에는 15도씨였어요. 오후 2시까지는 쭉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오후 2시가 넘으니까 다시 내려오죠. 그래서 오후 3시에는 14도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는지 내려오는지 이런 변화량을 볼 수 있는 것이 끝건선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중요한 것은 가로에 무엇을 나타내는지, 세로에는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꼭 알아야지 그래프를 읽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가로 눈금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여기서 가로죠? 무엇을 나타냅니까? 시각이라고 했어요. 가로는 시각을 나타낸다. 다음, 세로 눈금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세로는 이거죠. 온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가로로 나타내는 것과 세로로 나타내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 읽어야 그래프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 가지 통계 그래프에서 표와 그래프를 조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히 그래프의 종류, 그 다음에 그래프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